이제 엔진 얘기는 어느 정도 했고요. 그 다음에 연비랑 CO2 배출량 얘기를 해봅시다. 아까 앞에서 얘기했듯이 원래는 선주들이 연비를 좋아했는데 요새는 CO2 관련한 규정들로 간다고 하고 있죠. 여러분들이 배 얘기하면은 잘 와닿지가 않을까봐 일부러 자동차 얘기로 다시 왔습니다. 같은 차인데 여러분들이 차를 산다고 하면은 휘발유 엔진이나 디젤 엔진 중에 선택할 수 있는 차들이 꽤 있어요. 요새. 뭐 승용차도 그렇고 SUV도 그런 경우들 있죠. 그렇게 했을 때 같은 엔진이거든요. 같진 않지. 하나는 가솔린이고 하나는 디젤이고 배기량은 같아요. 2000cc. 그렇게 했을 때 메이커에서 제공하는 스펙을 한번 비교를 해봅시다. 그러면은 출력은 가솔린이 조금 낮네요. 회전수는 좀 더 높고 그 뭐 가솔린 엔진 특징이니까. 연비를 봅시다. 우리나라에서는 연비를 킬로미터 퍼 리터로 계산하거든요. 저기 유럽 같으면은 100km를 가는데 몇 리터가 필요한지 가지고 계산하는 경우도 있어요. 이렇게 쓰면 안 되죠. 예를 들어서 6리터를 가지고 100km를 간다거나 뭐 이런 식으로 계산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우리랑 반대죠. 하여튼 연비라는 거는 단순히 연료 1리터를 가지고 여러분들이 얼마만큼의 거리를 갈 수 있냐예요. 뭐 복합연비라는 거는 시내랑 고속도로랑 섞어서 갈 때입니다. 우리나라 환경부에서 다 정해놓은 규정이 있어요. 그렇게 보면은 가솔린은 1리터 가지고 11km 가고요. 디젤은 1리터 가지고 15km를 갑니다. 요새 디젤이 조금 더 비싸긴 한데 어쨌든 연료비는 가솔린보다 디젤이 더 싼 거죠. 유지비는 가솔린보다 디젤 엔진을 선택하는 게 더 쌀 겁니다. CO2 배출량을 볼게요. 우리나라 규정상 CO2는 1km를 가는데 몇 그램 배출하냐예요. 누가 더 작아요? 디젤이 더 작네요. 그러니까 디젤이 1km 가는데 CO2를 더 적게 배출을 합니다. 더 친환경이네요. 그러면. 근데 1km에 125g이래요. 그럼 여러분들 여기서 서울까지 가면은 한 200km 좀 안 되거든요. 그럼 대충 서울까지 왕복했다고 하면 400km. 거기에다가 125g 곱하면은 얼마쯤 될까요? 50kg? 50kg쯤 나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서울까지 왕복하고 뭐 조금 중간에 딴 데 놀고 해서 400km 맞춰서 왔다 갔다 하면은 CO2가 50kg이나 나와요. 공기 중으로 그만큼 배출이 됩니다. 되게 많죠. 50kg 정도면은 가벼운 양은 아니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생각보다 자동차 타면은 이게 많이 CO2를 배출을 해요. 아까도 봤듯이 전 세계 CO2 배출량의 17% 정도를 차지하는 게 다 이런 거죠. 근데 여러분들이 여기까지 계산을 했을 때, 그럼 우리가 CO2를 킬로미터 1km 가는데 몇 그램 배출하는지 비교를 할 수도 있는데 얘는 가솔린, 얘는 디젤이잖아요. 연료 차이도 있지 않겠어요? 왜냐면은 가솔린보다 디젤이 탄소 비율이 더 높거든요. 수소는 조금 낮고. 그러다 보니까 디젤이 탄소가 더 많기 때문에 아마 CO2가 많이 배출되지 않을까라고 하면은 사실입니다. 얘랑 얘를 둘이 곱해주면은요. 1리터의 연료를 태웠을 때 몇 그램의 CO2가 발생하는지 계산되죠. 가솔린은 1리터 태우면은 1694g이 나오고요. 디젤은 1887g. 킬로그램 아니에요. 그램이요. 아닌데? 킬로그램이다. 미안. 단위를 제가 이상하게 썼네요. 1694g 맞고요. 1887.5g이죠. 네. 이 컴마를 찍어줘야 돼. 이런 식으로 나옵니다. 그래서 디젤이 가솔린보다 연비 좋아요. 그 다음에 근데 1리터 태웠을 때 CO2 배출량은 디젤이 더 많은데 연비가 원체 좋으니까 같은 거리 갈 때 CO2 배출량은 가솔린보다 작구나. 그래서 친환경이구나 라고 계산을 할 수가 있죠. 만약에 가솔린이 연비까지 좋았다면은 CO2 배출량 훨씬 적었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친환경을 위해서는 뭐가 중요하냐? 연비가 좋거나 CO2 배출량이 적어야겠구나 라고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같은 이유로 배에 대해서 연비보다 CO2까지
간 그런 개념을 들고 온 게 에너지 효율 설계 지수. 그게 아까 앞에서 얘기한 EEDI예요. 여기서 뭔 얘기를 하냐? 보세요. 선박의 연료는 일반적으로 중요라고 해서 디젤보다 더 탄소가 비율이 높고 그 다음에 더 태우면은 막 CO2 배출량이 많아요. 그런 걸 쓰는데 그 다음에 우리가 선박이 크면은 화물 운송량이 커지는데 연료 소모량도 커지겠죠. 그러니까 저기 뭐 버스 같은 거 생각해 봅시다. 버스 연비 되게 안 좋거든요. 그 1리터 연료 1리터 가지고 뭐 한 3km 나가면 되나? 한 5km 간다고 칩시다. 저도 버스 안 몰아봐서 몰라요. 근데 아까 앞에 디젤 승용차는 15km 갔잖아요. 그러면 버스가 연비가 훨씬 안 좋은데 이거 안 좋은 차 아니에요? 라고 하지만 버스에는 한 번에 몇 명까지 타요? 45명 타죠. 그냥 승용차는 5명 탄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한 사람당 배출하는 CO2는 버스가 훨씬 더 작은 거죠. 그런 식으로 배도 우리 배가 CO2 배출량은 많아요. 근데 그래도 짐을 많이 옮기는데 좀 이해해 줄 수 있지 않나요? 라고 할 수 있죠. 그런 이해도 할 수 있겠네요. 그 다음에 화물을 빨리 운송하면은 당연히 속도를 빨리 내야 되니까 연료를 많이 태우겠죠. 그 대신에 빨리 운송하는 데서 뭐 이득은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고려를 했을 때 에너지 효율 설계 지수는 어떻게 계산을 하냐? 여기 있듯이 CO2 배출량을 분자해 놓습니다. 그 다음에 베네핏 카고라고 하는 거는 화물 운송으로 인해서 사회적 이득이에요. 걔를 분모해 놓습니다. 그럼 우리가 그냥 대충 생각해 볼게요. 사회적인 이득이 큰 배면은 아니면 CO2 배출량이 작은 배면은 EEDI는 커져요, 작아져요? 작아지겠죠. 그래서 EEDI는 낮을수록 환경에 도움이 되는 겁니다. 점수가 아니에요. 낮을수록 좋은 거지. 높을수록 좋은 그런 건 전혀 아니고요. 이제 여기에 대한 상세한 계산식을 뒤에서 보도록 할 거예요. 이 EEDI 식이 뭐 간단하다면 간단하고 자세히 보자면 되게 복잡한데 최대한 간단한 얘기만 하겠습니다. 뭐 필요한 개념들만. 아까 얘기했듯이 EEDI는 분자의 환경에 대한 영향, 정확히 얘기하면 CO2 배출량이 됩니다. 사회에 대한 이득은 화물을 얼마만큼 운송하냐에 대한 식이 되는 거죠. 그래서 막 정확히 어떤 단위가 있고 그런 거 아니에요. EEDI는 그냥 서로의 비율일 뿐입니다. 온실가스 배출량은 이제 어떤 식으로 계산을 할 거냐? 여기 들어간 얘기인데요. 우선 엔진이 크면은 그만큼 연료를 당연히 열심히 태우겠죠? 네. 그래서 엔진이 얼마나 큰지, 엔진 사이즈. 그 다음에 그 엔진이 일정한 단위 동력, 뭐 1kW든 1마력이든 1kW로 합시다. 1kW를 1시간 동안 내는 걸 1kWh라고 부르거든요. 아워, 시간입니다. 그래서 1kWh를 내는데 연료를 몇 그램 태우는지 거기에 대한 비율이 있을 거예요. 이게 배가 중유를 주로 쓰긴 하는데 EEDI 때문에 뭐 LNG도 쓰고 뭐도 쓰고 하거든요. 그것 때문에 나온 얘기예요. 그 다음에 여기 C라는 거는 그 연료를 1g 태웠을 때 CO2가 몇 그램 발생하냐라는 거죠. 아까 우리 앞에서 가솔린 디젤이 1리터 태웠을 때 CO2 몇 그램 발생하는지 비교했잖아요. 그거랑 똑같아요. 그래서 결국엔 이거 계산을 하자면은 아마 뒤에 상세히 써놨을 테니까 여기선 간략하게 얘기를 하자면은 결국엔 이런 얘기예요. 엔진이 동력을 1kW 내는데 우리 배가 아까 3만 kW라고 할까요? 3만 kW짜리 엔진을 달 수밖에 없는 배가 있어요. 설계 속도로 가려면. 그럼 얘는 근데 이 엔진은 뭐 예를 들어서 1kWh의 동력을 내는데 156g의 연료를 태워야 돼요. 그럼 거기다가 3만 km인데 우리 엔진은? 그럼 3만 곱해주면 되잖아요. 그러면 이 엔진을 1시간 동안 돌리는데 연료를 몇 g을 태워야 되는지 나오죠. 그 다음에 이 연료가 지금 배가 쓰는 연료가 연료 1g을 태웠을 때
CO2가 몇 그램 나오는지에 대한 비율도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다 곱해주면 뭐예요? 배가 엔진을 1시간 돌리는데 발생하는 CO2의 양이 됩니다. 그 다음에 분자는 아까 화물을 얼마나 옮기나, 그래서 화물 량이 있고요. 그 다음에 얼마나 빨리 옮기냐, 속도로 두 개를 곱해서 해줍니다. 그러니까 화물을 적게 옮기더라도 빠른 속도로 옮기는 배는 그만큼 사회적인 이득이 큰 거잖아요. 그걸 고려를 해준다는 거예요. 뭐 아니면 배가 느린 대신에 짐을 많이 옮기거나. 조금 상세하게 볼게요. 분모에 대한 겁니다. 분모에서 여기 뭐 이것저것 많이 있기는 한데 우리가 주로 볼 거는 VREF하고 그 다음에 캐패시티 두 개예요. 특히 VREF는 어떻게 계산을 하냐? 우리 배의 설계 속도는 얼마입니다. 뭐 14.5노트입니다. 그거 그대로 쓰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MCR 주어졌잖아요. 엔진의 최대 동력, 손상 없이 굴릴 수 있는 최대 동력. 걔의 75%를 딱 정해요. 아까 우리 3만 kW짜리 엔진이면은 곱하기 0.75 해주시면 되죠. 계산하면 얼마죠? 그러면 22,500? 22,500kW 조건에서 바람이랑 파도가 없을 때, 아까 파도 영향 없다고 하면은 15% 까준다고 했잖아요. 그때의 선속을 계산을 따로 해줍니다. 이거 설계 속도랑 달라요. 왜냐면 아까 설계 속도 계산하는 NCR에서 또 뭐 파랑중 뭐를 빼고 어쩌고 저쩌고 한 거 계산한 거 있어요? 내가 지워버렸나? 지운 거 같네요. 아까 대충 21,000 얼마 나왔던 것 같은데. 해보죠. 자, 3만 kW였고요, 엔진이. 그 다음에 여기에다 0.85 곱하면 NCR 나옵니다. 그 다음에 1.15를 나눠주면 22,173이네요. 그래서 원래 설계 속도는 22,173kW에서 나오게끔 설계를 하고 있었어요. 22,500이면 조금 다르죠. 한 2-3% 정도. 그래서 정확히 같지는 않다. 조금 다른 값이고. 하여튼 뭐 이건 나중에 추정 알아서 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캐패시티는 배 종류마다 다르거든요. 뭐 여객선일 수도 있고, 그 다음에 LNG 캐리어일 수도 있고, 뭐 아니면은 우리가 얘기하는 유조선일 수도 있고 컨테이너선일 수도 있고, 걔네들마다 다르기 때문에 그거를 우리가 따로 배 종류마다 따로 값을 정해줘야 되고요. 그 다음에 나머지는 이제 배마다 좀 다른 특성에 대한 보정치입니다. 우리가 그렇게까지 열심히 다룰 필요는 없어요. 너무 구체적이라서.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선박의 종류별로 보정을 해줄 수도 있고, 기상이나 환경으로 인해서 배가 느려지는 상황들, 그런 항로에서 다니는 배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런 거 보정해주고, 뭐 화물 적재량에 대한 거나 기술적 제한. 그러니까 말이 이렇게 써져 있지 실제로 이거 뭐 그건 각각 종류마다 얼마예요 라고 하면 저도 잘 기억은 안 나고요. 저기 IMO 자료 한번 찾아보세요. 근데 여러분들이 선박 종합설계까지 여기 있는 F 4개들 이거 다룰 일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냥 넘어갈게요. 그 다음에 분자로 넘어왔습니다. 분자에서는 아까 얘기했듯이 주기관이 1시간 운용을 할 때 CO2가 몇 그램 배출되니? 라는 값을 바로 쓴다고 했어요. 근데 여기 보시면은 배에 메인 엔진만 있는 거 아니거든요. 왜냐면은 발전기는 보조 엔진으로 돌려요. 자동차랑 다른데 여러분들 자동차는 엔진에 발전기가 물려 있거든요. 근데 배는 엔진에 발전기가 물려 있으면은 엔진이 계속 돌아가야 되잖아요. 근데 엔진에 프로펠러 축도 물려 있잖아요. 그러니까 프로펠러도 계속 돌아야 되잖아요. 그런 상황이 오면은 저기 항구에 정지해 있을 때 공회전을 하면서 전기를 만들 수가 없잖아요. 뭐 그런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보조기관은 따로 있어요. 전기 만드는 용으로. 거기에서 CO2 당연히 상당히 나오고요. 주기관 CO2 절대적으로 많이 나오죠. 그래서 아까 앞에서 설명했듯이 주기관의 동력값 몇 킬로와트짜리 엔진인지, 근데 정확히 얘기하면은 SMCR의 75%로 계산을 합니다. 왜요? 아까 앞에서 VREF를 SMCR 75%에서 계산을 하게끔 했잖아요. 똑같은 이유예요. 75%로 하기로 했고, 그 다음에 주기관의 동력당 연료소물 1kWh를 내는데 1시간 동안 1kW를 내는데 몇 그램의 연료를 태우냐 라는 거. 그 다음에 연료 종류에 따라서 CO2로 얼마나 바뀌냐, 그런 것들을 다 감안을 해서 해주는 거고요.
일반적으로 메인 엔진은 헤비 퓨얼 오일이라고 해서 중유를 쓰고요. 여기 옥실러리 엔진은 보조 엔진은 주로 디젤을 씁니다. 그래서 계산을 따로 해줘야 돼요. 중유랑 MDO라고 많이 쓰거든요. 마린 디젤 오일. 그래서 서로 다른 종류이기 때문에 연료 종류에 따른 CO2 배출량이 다릅니다. 엔진 종류도 달라요, 사실. 보조기관은 어떻게 설계를 하냐? 여러분들이 뭐 그냥 실제 들어가는 거 쓰면 되는 거 아니에요? 라고 하는데 그거는 배가 정해진 다음이잖아요. 초기 설계에서는 알 수가 없잖아요. 그 다음에 뭐 이런저런 이유들이 붙고 그래서 동력을 계산하는 식을 제안을 해줬습니다. 이대로만 하시면 돼요. 실제로 보조기관은 주기관이 굴러가는데 필요한 뭐 여러 가지 보조적인 동력이라거나 그러니까 주기관이 그냥 알아서 도는 거 아니니까 거기에 필요한 동력들 아니면 전력 등을 공급하기 위한 시스템이고 여기에 포함 안 되는 거는 이제 보조 추진기, 뭐 화물 펌프, 평형수 그러니까 기관이랑 상관없는 엔진이랑 상관없는 펌프들 이런 거 고려 안 한다는 거고 또 화물 중에 냉동 화물들 있거든요. 걔는 전기 무지하게 먹어요. 여러분들 집에 냉장고 같이. 근데 그것도 보조 엔진에서 계산은 안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추정을 하냐? 되게 주기관 1000kW면요. 거기에 5% 정도를 보조기관 동력으로 추정을 하고요. 상세한 식은 여기 있습니다. 1000kW 기준으로 걔보다 높으면은 5%는 아니고 2.5% 한 다음에 얘를 더해줄 뿐이고요. 그 밑에는 그냥 생으로 5% 계산해준다고 보면 돼요. 그럼 아까 우리가 3만 kW짜리 엔진 하나 불렀잖아요. 3만 kW면은 MCR 값이 3만 kW 그대로 가죠. 아까 우리가 주기관의 탄소 배출량 할 때는 곱하기 0.75 한다고 했는데 그건 주기관 계산할 때고 지금 여긴 보조기관은 최대 MCR, SMCR에다가 바로 계산해줘요. 0.025 곱해주시고 더하기 250 해주면 됩니다. 계산하면 한 1000점 나오겠네요. 이 정도가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아까 제가 5% 불렀는데 걔보단 작죠. 한 3.3% 정도. 그래서 1000kW 미만이면은 보조기관은 주기관의 5%, 그 이상은 저렇게 조금씩 비율이 떨어진다 라고만 아셔도 충분하겠습니다. 그 다음 페이지 내용이 이어지는 거면은 계속 하고요. 아니면은 쉬었다 가도록 하죠. 여기까지만 하고 가야겠네요. 그 다음 아까 우리가 주기관에서 연료 소모율 얘기했었죠. 1kW를 1시간 동안 뭐 2kW를 30분, 4kW를 15분 상관없어요. 그렇게 했을 때 연료 소모율이라는 게 있고 그 다음에 연료별 CO2 배출량 이거 되게 중요합니다. CO2가 배출이 안 되는 연료 있겠죠. 수소 같은 거. 얘는 뭐 백날 떼봐야 CO2가 배출이 안 되는데요. 훌륭한 연료잖아요. 그런 걸 쓸 수도 있고 아니면 요새 많이 쓰는 메탄 CH4 얘는 탄소 하나에 수소 4개잖아요. 그러니까 조금 수소 비율이 높거든요. 그런 것들 종류마다 다를 수 있다. 그래서 아직까지는 선박에선 주로 헤비 퓨얼 오일이라고 해가지고 저기 탄소가 상당히 많은 그런 물건을 썼습니다. 근데 이제 갈수록 CO2 배출량 작은 거를 추구를 하다 보니 그러니까 연비를 더 줄일 수는 없거든요. 이제 많이 기술이 좋아져가지고 할 만큼 했어요. 그럼 연비 말고 뭐 문제예요? CO2가 적게 배출되는 연료를 써야겠다라고 생각이 바뀐 거죠. 그렇게 이제 접근을 했을 때 천연가스, 얘가 메탄 아니면 LNG 같은 거는 연료를 1톤 태웠을 때 CO2가 2.6톤 발생한다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뭐 디젤 같은 거는 3.1톤 정도 발생을 한다라는 거죠. 아까 우리가 앞에서 계산했던 여기 가솔린 디젤 차랑은 조금 숫자 차이가 있는 것 같은데 뭐 그건 제가 대충 계산한 거니까 그럴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해보시고 나머지들도 종류별로 있습니다. 근데 의외로 헤비 퓨얼 오일이 아까 얘기했듯이 배에 많이 들어가는 연료거든요. 근데 걔보다 디젤이 조금 더 CO2 발생량이 높은 편이네요. 별 차이는 없지만 한 2% 정도. 그런 것들 차이 있습니다. 어쨌든 LNG는 되게 탄소 배출량이 작은 편이다 라는 거는 확실하네요. 여기까지 하고 쉬었다 할게요.